윤건희 왕조의 영혼을 파는 내란 집단 그 수백 명이 있습니다. 몇 면이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지금 이 포스트는 군데군데에서 좀 보이는데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중간에 두고 이제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바로 등장한 이제 인물들인데 뭐 공개 수배라고 이렇게 해놓은 말처럼 사실은 공개 수배에서 체포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는 이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잠시 뒤에 그 면면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종준이라는 자 경호처장이죠. 박종준, 김성훈 경호차장 이 두 사람 사이에 윤석열이 있고 세 사람의 이렇게 지명수배 포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혐의자들 명단을 쭉 보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이제 어디서 지금 나온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입니다. 네, 네. 요 명단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민사회에서 네,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신고도 받고 이러면서 계속 혐의자들의 명단이 수시로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수사 발표라든가 그 지금 속속 구속 기소되고 있잖아요. 공소장에 나타난 것들, 언론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네, 수시로 이제 인물들이 네, 추가로 이렇게 명단에 네. 속속들이 내란 혐의자들이죠. 맞습니다. 이 명단에 쭉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사이트가 있던데 우리 방송 전에 이거 열어보니까 지금 또 업로드하니라고 이게 좀 로드가 좀 걸려 있던데. 네, 너무 많이 몰려갖고 네.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잠시 서버가 다운돼 있더라고요. 곧 이제 회복될 거고요. 네, 지금 또 하도 가짜 뉴스가 성행하니까 네, 어제부터 그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고 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의 책임이 큰데 이런 것들 전부 민주파출소라고 민주파출소. 아마 뭐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네. 신고 뭐 쉽게 돼 있어요. 네. 누구나 쉽게 가짜 뉴스를 보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고요. 요 명단은 이제 차차 한번 쭉 보시죠. 네. 이제,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이라고 해서 내란 수계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습니다. 내란 외환과 내란 수계로 이제 윤석열이 돼 있고 시대 사기꾼이라고 해서 이제 김건희가 있습니다. 요 제일 위에 명단에 이렇게 있고요. 김건희가 기획자 같아요. 기획자죠. 네. 확신이 가는 기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님무사가 윤석열이고 네. 안진뱅이 주술사가 네. 윤석열이 등에 올라타서 네. 윤석열이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의 기획자는 김건희가 아니겠느냐. 네. 지금 지금 김건희를 확신범으로 봅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쭉 볼 명단 이게 얼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윤건희 왕조 시대 줄선자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국민들이 군부 통치하에 자유를 억압받든 말든 반헌법적 미친 계엄령에 이제 찬동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쭉 군부 먼저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이른바 지금, 군부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군발이들. 군발이들. 네. 자, 김용현 지금 구속돼 있고요. 밑에 노상원, 여인형 이 세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쭉 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이제 박안수 겸사령관 했던 사람이 쭉 있고요. 문상호 이 사람도 같이 사실은 수계 거의 뭐 내란 그 핵심 인사로 이제 올라가야 될 사람이죠. 곽종근도 특전사령관 있고 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방기를 들지 못하고 예전에 그 12.12 때는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이
정말 그 반기 든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12.12 때 네. 반기 들다가 총 맞아 죽은 군인들도 네. 있고요. 장태환 수경사령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네. 요 똥별들은 전부 한 자리를 노리고 계엄이 성공하면 다들 출세를 노렸던 군인들이에요. 어떻게 한 명도 그런데 얼마나 비겁하냐 하면 네. 이자들 지금 1차적으로 검찰이 전부 지금 구속 기소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 수사에 수사를 받으면서 음. 줄줄줄 다 불어요. 그러니까 갑으로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 변명했던 거와 달리 검찰의 그 공소장을 살펴보니까 네. 뭐 불어도 샅샅이 불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 넘버2 김용현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의 뭐 그 김용현 때문에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은 거의 뭐 144회인가 나오고 사형을 예. 확신 짓는 공소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공소장이지만 네. 표지가리만 하면 표지가리만 합니다. 윤석열의 공소장과 맞습니다. 예. 다름없다. 그러니까 다 떠넘긴 거죠. 그렇죠. 네, 다 떠넘긴 겁니다. 그 넘버2의 떠넘기기를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 쭉 뭐 맨 밑에 이 페이지에서 맨 밑에 이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있는데 양심선언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가담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주로 많겠는데 이 군인들이 참 예. 대단하죠. 근데 이런 명단과 요 사이트가 네. 시민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란을 막았고 네. 또 탄핵을 시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현재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는 그 최후의 보루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 내란의 힘인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자,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다. 네, 경찰 파트에서 보자면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있고요. 네, 김봉식도 있고 쭉 이 사람들 다 내란 주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지금 우리에게는 내일부터 당장 액션을 보여줘야 될 이제 지금 희망. 그렇죠. 지금 보면 뭐 경찰의 1, 2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뭐 공조본부장까지 뭐 휴대폰까지 뭐 압수수색하고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방금 속보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이제 서부지법에 의해서 기일이 연장됐잖아요. 아마 빠르면 내일 아침부터 네. 경찰이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서 그 우리 채팅창에 제임스홍님이 100년간 쉴 새 없이 국민들이 일궈놓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다니 참 그 안타깝다는 네, 심정을 시민들의 올려놓으셨습니다. 심정은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공권력이 하도 그 미그적미그적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명단들을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계속 그 이 죄값을 지금 치르자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캠페인을 시민들이 나서고 있는 지금 거죠. 앞서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그때 그 못 잡아넣으니까 네. 민주노총하고 시민들이 한남동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라도 잡아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철야 시위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서 많은 네. 국민들이 공감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또 만약에 경찰이 그지는 않겠지만 경찰이 또 어영부영하면 또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 네. 지금 쭉 면면을 보면 네. 대부분이 다 기득권 지들 나름대로는 엘리트주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전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네. 이익이죠.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출세, 권력,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여죄를 끝까지 물어서 전부 엄단을 해야 할 네.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된 저들이 내란 동조범들입니다. 네, 심각한 인물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여기 쭉 명단에 뜬 사람들 대부분이
예, 국민들 세금으로 생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덕수 내란 주동자 최상목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죠. 이제 이 자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같이 지금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이유는 네. 이런 것 같아요. 김용호 저 네. 양반은 통일부 장관 하던 양반은 네. 그때 내란 때 자기는 할 말 없다고 집으로 간 양반 아닙니까? 예. 예, 저 양반도 내란 방조범입니까? 저 양반 옛날에 네. NL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하던 7, 8학번에 서울대 NL에서 활약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삼 네. 인천사 때도 관여가 되어 있던 분이고 네. 아마 저게 누구야 시사평론하는 유시민 씨하고 동기일 거예요. 같은 학번. 예. 같이 운동을 했던 예. 1년 선배인가.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근데 저 사람은 집에 갔다 오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저게 내란 방조범이 들어가는 겁니까? 집에 아니 간 것도? 저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장관직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는 그러면서 거예요? 내란 동조범이죠. 어. 저자가 왜 집에 간 줄 던지고 아세요? 갔어야지. 왜요? 자기가 숨은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저자도 아주 나쁜 자고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네. 몇 면을 쭉 보십시오.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한테 이거 계엄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나 이 자리 못하겠다. 단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아니 한 유인천 명도 씨 같은 없었습니다. 경우에는 그때 국감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 인정한다. 뭐 국감에 나와서 인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옷을 벗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옷 벗는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권에서는 책임지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취하고 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지 그냥 미그적미그적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네,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다.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윤석열이가 버텨주면 네. 계속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윤석열이가 살리면 나도 좀 명줄을 좀 길게 가지 않겠느냐.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그럼요. 여기 있는 인물들은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자리가 보장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부역했던 부역자들 친일 밀정들이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한 자리 그다음에 재산 다 유지하면서 네, 대대손손 3세 4세까지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독립 운동을 했던 치열하게 독립했던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배우지도 교육도 못 못하고 받아가지고 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계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끔찍하죠. 이 자들이 아주 부귀영화를 계속 그 자리에서 누릴 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엄 훈련 작전명이 충성 8천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렇죠. 많이 이제 분석도 하고 의미를 살펴봤는데 8천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 대대손손 가겠다. 천황을 모시면서 그리고 이 충성은 딴 충성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그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헌법적인 이런 계엄에 찍소리 안 하고 같이 동조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쭉 대대손손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저 찍소리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하버드에서 석박사까지 했다라는 저 한덕수라는 자는 평생을 국민 녹을 먹고 살았으면서 남은 시간까지 이 부정에 몸을 담고 자기 여생을 살겠다고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들이 저 탄핵을 해서 그렇지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무효화시키고 계속 대대손손 충성하면서 충성 누구한테 국민한테 충성 아니고요. 국민한테 충성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하면서 살겠다라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전 저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은 박정준이라고 봐요. 저거. 저거 박정준. 뭐 공식적으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거들먹거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이냐. 우리가 무슨 총을 갖고 있느냐. 나는 내 할도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의 그 범죄 행위를 가지고 네. 대통령실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네. 우리가 막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잘못됐다고 보느냐.
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아주 진짜 네. 질이 나쁜 사람 같아요. 박종준이가 왜 무슨 자기가 기자회견한 영상을 언론 쪽에 다 뿌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예. 그 꼴불견의 이유가 짓입니까? 그 저 취재를 주제 파악도 해보니까 말하고. 그 밑에 김성환 차장이 있잖아요. 네네. 김성환 차장을 원래는 그게 김건희 라인이에요. 맞습니다. 김건희가 이뻐해서 경호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질이 안 좋아서 질이 안 좋아서. 평판이 안 좋아서 얼마나 안 좋았으면 김건희가 이뻐했는데도 못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종준이가 원래 박근혜 때 이제 경호처에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그건 네. 윤석열이 불러와서 추천목이잖아요. 네네. 예. 실제로 지난번에 경찰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도 네. 김성환이가 나서서 진두지휘 다 했고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가 지시해서 김성환이한테 그 무슨 그 체포하는데 그 각종 용구들 뭐 이런 것들을 김성환이가 뭐 준비했다 그러고 그 본부장이 있어요. 이완 네, 군가 다. 고 둘이 악질이고 네. 박종준이는 사실은 경호처 내에서도 약간 처장인데도 오히려 차장한테 눌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기자회견해서 영상도 뿌리고 자기 기자회견문도 뿌리고 뭐 국회의원 해보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두 번 새누리 공천 받고 두 번 다 네. 나와서 두 번 다 떨어졌죠. 공천은 2번 받았는데 2번 다 떨어졌다. 근데 어차피 박종준이는 경호처장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가 쫄따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내란 모의할 때 그 네. 자리를 다 박종준이가 안 냈기 때문에 저자가 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저자도 뭐 내란 주동자 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 이제 네.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끝까지 한번 네. 근데 저 양반이 저항을 그때 하겠다. 기자회견할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실수한 게 뭐냐면 누가 우리가 경호처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말로서 대응을 하려고 한 거지. 왜 자꾸 일부 좌파 언론이나 유튜버에서 우리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낸 적이 있는데 경호처에서 무기를 안 갖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이고 뭐 거기는 뭐 경호처에서 무기를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장갑차도 갖고 자기 있는데. 모순이에요. 예. 지금 경호처 인원하고 그때 수방사 의무 복무 사병도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병처럼. 지금 내부에서 내부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박정준이가 발포 명령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공포탄을 쏘고 그다음에 끌어내려고 하면 총기 사용도 허가했다라는 게 빠르면 내부 제보에서 빠르면 들어오고 내일이라도 있어요. 네. 지금 박종준 이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아마 경찰이 2차 소환한 날인데 저자도 내란 그 수계 닮아갖고 네. 지금 그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0일 날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10일까지 박종준이가 경찰 출석을 안 하면 박종준이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제 바로 바로 체포에 들어가는 체포입니다. 거예요. 체포입니다. 네. 자, 계엄 해제 불참자 국회의원들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다음 코너에서 그 국민의힘 당 해체 명분과 정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계엄 해제 불참 그때 12월 3일 계엄이 있었을 때 표결에 나서지 않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면면들이 사실은 뭐 어디에 어떻게 했었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자들입니다. 이자들은 대부분 다 내란 주동자들도 있고 동조자도 있고 동조자들이죠. 동조자들로 해서 쭉 여기는 국힘 의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사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경호하고는 한 8명 정도는 그렇죠. 이제 그 국회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질 않았죠. 들어오질 않고 그 더 이제 괘씸하고 나쁜 그러니까. 작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 파악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보고했던 자가 추경호고 추경호한테 숫자 세 가지고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신동민입니까? 예, 그 대변인하고 수석 대변인. 맞아 앵커 네. 신동민이요. 예. 앵커 출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시민들이 만든 그 사이트인데요. 네,
순서도 아주 추경호, 권영세, 거의 뭐 권성동, 전문가. 윤상현 아주 그냥 죄질이 나쁜 순서로 예. 저기 김민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유상범이, 유영아, 네. 윤한홍, 이상희는 제가 이따가 한번 네. 저 이상희의 문제를 또 지적할 텐데요. 네. 아주 순서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더 나쁜 건 저 중에서도 다 나쁜 사람이지만 네. 가중을 따지자면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란 실패가 되고 나서 네. 한남동 그 사저 그쪽에 와가지고 계속 그 어제.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아, 사람들이 다 네 더 나쁘다고 보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김민전, 김민전 많죠. 윤상현, 윤상현. 예, 예. 윤상현. 권성동이도 한 번 왔었죠. 나경원. 예. 나경원 네. 이런 사람들이 난 더 나쁘다고 봐요. 이철규도 어제 뭐 내란 저를 막지 못해서 탄핵을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어제 전광훈이 만들어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의 하수인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건데 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체포영장 1차 마감일이 어제였잖아요. 그렇죠. 16일, 그래서 16일. 마지막에 네. 공수처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전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이 네. 44명이잖아요. 네. 이들의 명단을 우리 저 구독자들한테 네. 뭐 이건 이제 또 영원히 남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이른바 방탄의원단이다.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의원단은 다음 코너에 그럴까요? 국힘 예. 해체 때 하고 예. 우리 저기 설동관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군대도 못 간 미륵돼지가 군발이들로 색칠을 해내요. 그나저나 제2 후세인도 아니고 꼭꼭 숨어서 뭐 하는 건지 이번에는 꼭 끌어냅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술 먹고 있을 거야 설동관. 아마. 예. 술 그건 분명할 거예요. 네, 진짜 술 먹고 참 지금 관저에 없다라는 네. 뭐 얘기도 그런 있잖아요. 이야기도 있죠. 방탄차 타고 나가서 네. 당일날은 그 합참의장 네. 관저에서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겁한 놈에 비로하고. 그러면 나가는 게 안 보이려고 하면 벙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법카에 얘기해야 되는 들어가면 거야? 뭐 한 48시간 있다가 예. 이제 네. 공수처 체포 자, 그때 뭐 다음 자세히 또 페이지로 얘기를 하죠. 넘어갔는데 여기도 이제 쭉 국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당이 해체가 돼야 될 이유는 뭐 차고 넘칩니다만은 계속 그 혐의를 자꾸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헌재를 해체하다는 목소리가 이 국힘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대체 헌법기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들인데 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하는 이 이야기 윤석열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태극기 부대들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무리한 수까지 두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다음도 보면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에 되게 좀 재밌는 아이고 타이틀이 우리 또 있습니다. 한동훈이네요. 한동훈인데 여기는 내란 다들 여기는 이제 내란과 관련한 앞에 내란이 붙어 있거든요. 동조자니, 가담자니, 주동자니, 선전, 선동인이 다 있는데 한동훈 밑에는 한 미꾸라지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한 미꾸라지라고 해서 이렇게 명단에 이름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빠져나갔죠. 당연히 빠져나갔죠. 내란 수계 부부와 이제 원수지간이 돼 있고 사형 그 사살 예. 명단에 이름이 오른 한동훈이 또 이게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이하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네, 저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계엄이 실패에 들어갔을 때 자세를 낮췄어요. 네. 네. 그리고서 계엄은 잘못됐다. 오세훈도 그랬고요. 김영환도 그랬고 그렇게 입장문을 내던 저자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냐 하면 지금 12월 3일 내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으면서도 지금 내란 수계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무법 천지 극우고요. 야, 무속과 주술로 똘똘 뭉친 거기에다 네. 또 사이비 그 목사인 전광훈 네, 짬뽕된 사이비 광기 집단이다. 네,
쟤들이 바로 극우 국힘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말 기회주의. 아니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뭐 국회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선출직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란 선조 성독자로 분류가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 이제 평생 꼬리표처럼 이제 달고 다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제 네. 지금 세계 역사상 네.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내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한 달이 넘도록 잡혀가지 않는 대통령은 윤석열이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저렇게 보니까 까부는 어제 거죠. 예. 광역단체장 명의로 네.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문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지역민들이 네. 지자체장들을 지금 규탄하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연일 저자들 그 규탄하는 네. 집회들이 각 지방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한동안 잠잠해 있다가 눈치 보다가 윤석열이가 살아날 듯 하니까 갑자기 이장우 같은 경우도 어제 기자회견 하는데 네. MBC가 질문하니까 나 MBC 질문 안 받아. 그러니까요. 대놓고. 만만한 야, 약점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자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어. 저자들이 과연 그 광역단체장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저자들은 자기들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아무 안중에 자기 없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내란 수괴를 옹호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남이언 말대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과했죠. 저 이정호가 그렇게 얘기할 수 그랬죠. 있겠어요? 그랬죠. 전혀 저러지 못하죠. 근데 한 달 동안 잠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또 좀 뭐 어디 뭐 매체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40%까지 올랐다는 등 뭐 이렇게 쓸데없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아 이게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묵시적인 동조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 윤석열이를 옹호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빨라요. 네. 그렇게 해서 구속 기소한 거 보면 일단 계엄을 때려서 군인들이 움직였으니까 일단 군인들 중심으로 구속 기소시키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단계에서는 그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요자들, 그다음에 국힘 의원들, 네. 그다음에 수많은 잔당들, 저는 언론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자들 그 특검이 빨리 가동을 해서 네. 하나 다 필요하면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지금 숨어 있다가 다시 또 제2, 제3의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서고 헌재를 부정하고 하는 이자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만일에 윤석열이 꼬꾸라지고 끌려가고 꼬꾸라지니까. 하면 다 같이 죽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빌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똘똘 뭉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뭉치는 것도 상당히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극우 성향으로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이해 못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이해가 안 치닫고 됩니다. 있어요. 여기 뭐 도대체 무슨 이해 영역이 아니라고 박마님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니 뭐 주술이 저들한테까지 미쳤는지 완전히 지금 광기의 집단이 돼서 네. 마지막 저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뇌를 당해도 어떻게 저렇게 세뇌를 당할 수 그러니까 있나 저는- 멀쩡한 놈들이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쟤네들이 세뇌를 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이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좀 바뀌어지니까 쟤네들이 이제 쟤네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 길은 없어요. 다 처벌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이왕 처벌받을 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라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 방송 때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야 맞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각종 권한들을 다 써서라도 네. 자기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를 체포를 하고 꼬꾸라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병력과 상당한 그러니까요. 힘을 가지고 체포를 하든 뭘 하든 행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원래 경찰 특공대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압도를 해야 되는 압도를 건데. 하고 대항하는 네. 애들 하나씩 제껴가지고 그 감옥에다 채워놓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됐다고 그러니까요. 보고요. 내일부터 불가능한 이제 일이 카운트다운이 아닌데, 예.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빨리 체포 구속해야 되고요. 쭉 뒤에 이제 그 여기는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 교수들 중에 네. 이제 교수들과 또 뒤에 보면 또 뭐 유튜버들, 언론인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유튜버들도 네. 저거 네.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너무 극우 유튜버들도 난리예요. 예. 난리예요, 난리. 네, 난립니다. 요거 김건희가 지금 대학 극우 유튜버들 교수들이죠. 총동원령 내렸다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맞아요. 지지하고 옹호하는 아주 그 저 뉴라이트 교수들이 많네요. 다 섞여 버렸어요. 지금 예. 압력하던 뉴라이트들,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 중에 약간 그 뜨지 못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장이 지금 섰거든요. 그렇죠. 이때 지금 나와서 이제 날뛰고 해야 자기네 존재감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리고 압력하던 뉴라이트, 우리가 외라이트라고 하던 사람들도 이참에 국힘 의원들도 지금 다들 우리 한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극우당이 된 거예요. 극우당이. 그러니까 좀 전에 김태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내란 수계를 초반에 빨리 잡아서 가뒀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저항하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공정이니 뭐 이상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무슨 뭐 윤석열 지지율이 40%가 넘었다는 등 이게 제가 명태균이가 조사한 줄 알았어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설문 문항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설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가스라이팅을 예를 들면 시키고 어떤 있는. 겁니까? 윤석열을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압 수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항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중도층이나 진보층 끊어버려요. 끊어버린단 네, 말이에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데리고 하기도 쉽죠. 그렇게 그러면 하면. 표본 예. 수집 자체가 그 표본의 건강성이 없는 거예요. 보수 응답자가 한 70% 80%가 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쓰레기 여론조사고 그것도 쓰레기 여론조사도 조사해야 돼요. 그 그래가지고- 매체 어느 매체가 네. 한 줄 알죠? 아시아 알죠. 투데이죠. 그것도 그 그 유명한 매체 매체 아닙니까? 아이고, 처벌받아야 안 돼요. 유명해요. 안 예. 유명해요. 저희가 그걸 친문사라고 인정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여론조사가 그 그렇게 나올 장사하기 수가 위해 있어요?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그 돈이 막 쏠리고 들어오고 광고 들어오고 하니까 좀 뭐 돈이면 환장하는 매체. 우리 여의도 유명한 벙커 매체죠. 근처에 있는 네, 신문사죠. 맞습니다. 거기도 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 유튜버 쪽 완전 열렸어요. 완전 열렸어요. 지금 김건희가 지금 돈 벌고 벌었다는 얘기도 난리 있고. 났대요. 예. 지금. 신의 한수가 그 친해식이요. 예, 신의 시기가 그날 뭐 그 3일날 체포영장 집행하던 날 네. 그날 하루에 뭐 유튜브 수입이 뭐 700만 원? 아, 야 진짜 간단하게. 얘들은 고인충이에요 고인충. 네. 자, 극우 미디어 유튜버들이죠. 여기 뭐 보면 변호사도 있고 윤곽근 얼굴이 보이고 석동현도 보이고 전원책 있습니다. 네. 정광훈도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밑에 성천경이가 안 보이는 것 그 같은데요. 밑에 둘째 줄에 김원국 씨가 보이네요. 네. 네, 김원국 씨가 뭐 어제 아주 되게 놀랄만한 발언했죠. 예, 저기 요즘 뭐 깜짝깜짝 그 집회 나와가지고 뭐 저 양반 발언은 뭐 그 놀랍지 옆에 않은 적이 없었지만 가수인 예. JK 김동우 김동욱 씨도 있고 또 요즘 또 정유라도 지금 네. 가세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가세를 이렇게 하는지 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관종인 상황이 관종 같은데 아니 관종. 자기 네. 어머니를 그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깜빵에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고성국이 공병호 야 진짜 이봉규, 배승희, 성창경. 성창경, 배승희는 안 보이네요. 밑에 있잖아요. 있어요? 서정욱이 안 네, 보이구나. 네. 예. 배승희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저들이 또 우리 제일전파사 좌표 찍고서 또 우리 공격하라고 그러고 뭐 많이 공격합니다. 아 저희도 많이 공격 당하고 네.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구들이 막 와서 아스팔트 태극기들이 와서 이것들 뭐야라고 하면서 정말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보니까 예. 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실시간 그 방송할 때 실시간 댓글 보니까 야 정말
누가 우리 제일전파사 좌표를 찍었는지 예. 그구들이 막 몰려와서 그때 왜 그랬냐면요.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강진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아, 그랬죠. 그러니까 한강진 방송은 거의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예. 저희를 극우로 와서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아니니까 막 바가지로 욕하고 나간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자, 이 뭐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핫이슈 브리핑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총살 가능성. 네, 다소 좀 뭐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격한 게 아니라 법상 절차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라고 하면 그 사형이잖아요. 사형이죠. 무기징역 사형인데 지금 이제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다른 국가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의를 하고 그런 실행을 네. 움직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외환죄가 적용이 됐을 때는 총살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혐의를 윤석열이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를 지금 해보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건 그 좀 해프닝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타임지에 이 윤석열이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패러디한 뭐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예, 이제 예. 만든 건데 이때 그 사형 집행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밑에 이제 부제가 깔려져 있죠. 요때는 검찰총장 시절 시절에. 찍었던 오마이뉴스가 오마이뉴스가 이제 이 찍은 사진이고 익스큐셔널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인 이 영어가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2020년도에 만들어진 이 패러디물은 아마 그 앞에 MB나 박근혜를 네, 이제 맞습니다. 다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망나니 윤석열 이제 요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이걸 문성근 씨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2022년도에 이걸 올렸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다시 내리는 해프닝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제 요 사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바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이것도 패러디물인데 예, 예.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겠죠. 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앞전 사진은 사형 집행인 그러니까 자기가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요. 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그런 캐릭터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칼로 망하는 망한다라고 했고 윤석열이가 검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구속시키고 했습니까? 네. 이제 그게 되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본인이 이제 저 신세를 지게 될 텐데 네. 김건희는 더하죠. 김건희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권 잡으면 알아서 검찰 경찰이 알아서 손본다고 그랬죠.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숙명여대가 네. 김건희 논문을 이제 표절로 인정할 것 같아요. 빠르면 이제 내일 발표할 것 같은데. 인정은 아직 안 왔어요. 지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물고가 터지는 검찰이 건진치기 시작하면서 김건희 이제 물고 늘어진다고 네. 그랬잖아요. 보세요. 조중동이 이제 김건희 파일 하나둘씩 까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김건희가 얘기했던 대로 자, 반대로 김건희가 권력 잡으니까 알아서 검찰이 모든 죄를 면하게 해줬죠. 자, 권력이 힘이 떨어지는 순간 검찰, 경찰은 김건희 당신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서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날이 김건희 당신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네.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서울대 학창 시절 중에 네. 모의 재판을 해가지고 전두환에게 네.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시 네.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내란죄잖아요. 네. 내란죄 때문에 사형을 맞아요. 구형한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이번에 윤석열이가 한 게 내란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형 받아야 합니다.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윤석열은 심야 내란죄 선포 행위로 네. 이거 사형 받아야 되는 종신형이나 아니면 사형 둘 중에 하나
밖에 선택은 없다고 봅니다. 즉, 예. 검찰 구형도 네.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형이나 종신형 그렇죠. 뭐 무기징이 나올 것 예. 같은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무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란 수계는. 네, 그거밖에 그런데 없는데 외환죄, 군사 반란죄는 거기도 사형이죠. 사형밖에 예. 없어요. 그것은 사형이고 예. 군사법정에서 사형은 교수형도 아니고 네. 총살입니다. 네. 총살이죠. 근데 또 당시 전두환은 그러니까 내란죄 때문에 해가지고 무기 받은 거예요. 그랬죠. 무기 받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가 17년 뭐 이학봉 이런 애들 한 8년씩 받고 하나 애들 받아 법 쪽에서 저기 보자면은 이건 이제 구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때려지더라도 네. 이제 판결은 또 이제 뭐 전두환의 사례처럼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전두환은 최소한 외환죄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근데 이자는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그 드론 사령부에 네. 그것도 합참에 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참에 알리지 말고 해라. 그걸 왜 합참에 알리지 말라고 했냐면 미국에? 합참에 알리게 되면 미국이 알게 그렇죠. 되니까. 네. 오늘 엊그제 미국 국무장관이 들어와 갖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주의를 주고 굉장히 불쾌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예. 이용해서 북한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유발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국지전이나 아니면 전면전 발발을 유도했다라고 정말, 하는 것은 정말. 외환죄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에 우리 군사 그 정보단 네. 파견해 갖고 거기서 북한을 타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번에 비상계엄은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힘들게 가는 바람에 자기가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건 윤석열인 것 같아요. 예. 어느 그 누리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이제 김태혁 의원께서 그 윤석열이가 왜 계엄을 일으켰냐라고 하면 무슨 뭐 그 반정부 세력이 뭐 흔들고 저쩌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명태균 게이트 터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네. 명태균이가 황금폰 갖고 딜하려고 할 때 그게 11월 23일인가 24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김영현하고 윤석열이가 술자리에서 야 이거 심상치 않아. 그래서 디데이를 빨리 당겼던 배경은 명태균의 이제 그 황금폰이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빨리 땡겨준 거고 그렇죠. 네. 준비는 그 전에 3월 달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선배가 그 윤석열이 대학 시절에 내란죄 전두환에 대한 모의 재판 때 사형 네. 선고했던 그 맨날 자랑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 설동관님이 멋지십니다. 썬거리 형님. 감사합니다. 그 진훈 지가 찔렀지라고 정성숙님께서 또 의견 주셨고요. 자, 이 박마님께서 내가 누구의 총살을 희망하는 날이 오다니 하고 슬픈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살이 없어진 지가 거의 뭐 20년 기억도 됐어요. 20년도 더 예. 되지 않았습니까? 20년, 70년 예전에 그 서진 80년대부터 룬사롱 사건 때 사형이 집행되고 그 네, 교수형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형이 이게 집행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전 국민이 12월 초부터 네. 그다음에 1월 3일 날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들어갔는데 그냥 5시간 만에 그냥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3박 4일간 그 한남동에서 정말 밤을 꼬박 새면서 눈보라 치는데 아이고. 그 은박담요를 입고서 공수처가 오기를 바랬고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공수처가 포기를 해버리는 순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절박함, 그다음에 이 상실감, 그다음에 패배주의, 절망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지금
다들 피폐해 있어요. 아니 공수처 너무 애들은 답답한 겁니다. 하지 않을 거고 못할 거면 진작 못한다고 해야지. 그거 마지막 날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마지막 날 못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능한 것들이 무능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얘네들. 예, 분명히 집어넣어서 반성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 공수처 때까지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건 맞지만 그래도 그동안 해가지고 조사 한 건 안 했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그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그 윤석열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제 입장을 밝혀왔었죠.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고 지금 MBN에서 지금 보도가 떴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대요. 자,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이상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그게 이제 이게 큰일 했습니다. 큰일한 사람이야. 제가 아니 윤석열이 오늘 어떻게 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예. 그 팩트 체크로 네. 기사도 그 쓴 기억이 나는데요. 내란죄가 그러니까 내란 행위라고 넣은 거고요. 네. 내란죄는 형사재판법정에서 가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헌재는 형사재판법정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법이고 이게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만 가리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징계 여부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은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죄질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형법에서 가리면 되는 거고 이 사람 징계를 돈 먹었으니까 이 사람 공직자 중에 돈 먹었으면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르는 걸 결정하는 게 이번 헌재에서 하는 거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먹었고 했던 이거는 형법에서 다뤄가지고 형량을 그때는 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면서 헌재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네. 정했다고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보가 말해서 떴습니다. 아 열받아. 국짐의 땡깡이고요. 땡깡. 아, 그러면 탄핵 사유가 바뀌었냐면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서 주요 사유를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 위헌성.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국헌 문란 행위.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가지 쟁점을 다뤘는데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라. 네. 우리는 형사법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네. 국힘의원들이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정청래 의원이 명언을 날렸죠.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퉈서 사형시켜줄게.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별로 알 필요도 없었던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더 개헌법에 대해 가지고 예. 이 친구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됐는데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각종 변호사들 고등학교 수준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땡깡을 자꾸 부리면 그 수준만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파면이 빨리 옵니다. 대통령 파면이 이렇게 헌재를 괴롭히고 약 올리고 하면 2월 중순에 파면될 거 2월 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금 날릴 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국힘에서 지금 넣는 건 땡깡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쌩땡깡 일부 아주 그냥. 보수 언론이 이거를 자꾸 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고요. 국회는 탄핵 사유를 유지한 채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서 헌재 심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렇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음 넘어가야 됩니다. 예. 중간에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예. 이 사진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상희 의원 이야기 한 3분만 좀 해주세요. 아침에 되게 웃긴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 사진은 지난 5일이죠. 새벽에 아시잖아요. 키세스 시위대들. 이 사진의 그 주인공이 앞에 있는 저기 칼라로 보이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거든요. 그쪽 의원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이상휘 국힘 의원 그 내란 선전 선동 이 의원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냐면 그러니까
자기 그 태극기 부대가 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에 사진 지금 오렸죠. 왼쪽 부분을 네. 오려내고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만 네. 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이처럼 탄핵의 부당함을 밤새 눈보라가 치는데도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걸로 네. 둔갑을 지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지적당하니까 이제 얼른 다른 사진으로 이제 지금 딴 바꿨잖아요. 사진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혜경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뭐 이제 한 소리 했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야, 근데 이 이상희 의원 참 해도 이 예전에 그 데일리언이라고 하는 그 매체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네. 언론사 사주를 했다는 사람이 그 청와대 언제입니까? MB 때 춘추관장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물러나서 위덕대 부총장까지 했죠. 네. 그래서 학생들로 가르치던 사람인데 지금 국힘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희 의원이 제가 쓴 기사를 갖고 우리 신문사 포함해서 매체명을 적시해서 7군데인가 8군데입니다. 네. 손 보겠다라고 해서 손 보겠대요. 예. 그래서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액션이 없어요.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관상가도 아니고 손을 봐요. 예. 일곱 손 군데에서 고소하면 고소를 하는 거지. 7개에서 8개 매체를 적시를 해서 네. 했어요. 그다음에 통신사 하나는 자기 항의로 기사를 내렸다.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기사를 안 내리는데 손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손 보냐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손을 안 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래서 뒤끝이 있잖아요. 이상희 의원이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사진을 땅으로 싹 바꿔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성지순례라고 해갖고 네. 비판 댓글이 막 실립니다. 저도 그 이상희 의원 어젯밤에 페이스북 들어가갖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사진이 바뀌었네요. 쯧쯧쯧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좋아요가 막 달리고 지금 이상희 의원 비겁하게 왜 남이 그 진보당 의원 그 사진을 한쪽을 그러면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스트리밍 해갖고 자기 사진에 둔갑시켜서 올린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적발 선봉에 섰다라는 의원 아닙니까? 국힘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님 어떻게 남의 사진을 갖다가 한쪽을 오려내고 자기 자기 페이스북에 그렇게 둔갑시켜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뻔뻔하게 올리고 그러십니까? 이상희 의원님, 저 고소하세요. 예.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왜 우리 신문사 고소 안 하세요? 하세요, 당신 저 당당히 저 사람, 그 네. 보도 자료만 내지 말고 제가 그 당신 우리 신문사 이름 딱 찍어갖고 했잖아요. 고소하세요. 저 사람은 상당히 그 좀 비열한 측면이 있는 게 포항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MB 정권 때 그 춘추관장 청와대에서 네. 춘추관장 이제 기자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는데 자기의 보스잖아요. 포항 출신이니까. 네. 근데 그 자기의 보스를 아주 그냥 MB 말하는 거예요? MB를 쳐넣었잖아요. 윤석열이 쳐넣은. 네. 그 윤석열이한테 지금 또 부역을 하면서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비굴한 아주 아주 비굴한 기회주의자하고 어쩌면 국힘에 가 있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아까도 네. 그랬지만 기득권 물타기를 하고 있고 그냥 기회주의자들. 자, 저스티스 가드님이 체포영장 발부돼 한남동으로 경찰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체포영장은 재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서 이제 작전을 지금 펼 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내일을 봅니다. 내일 그 작전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추측이고 그게 관측인데 지금 경찰들이 모이고 작전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은 지금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요. 경찰 특공대가 어떻게 출동하고 하는 그 치밀한 계획은 이미 서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네. 아침이나 새벽 네. 정도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씨도 굉장히 춥고 상황이 이제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듯이 하루라도 속히 한시라도 속히 이게 그 체포가 되지 않으면 여기 이상하게 집결되는 이 현상들이 지금 너무 이거 기이하게 지금 액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는 게
1월 3일에 한번 시도했다가 5시간 만에 뭐 속된 말로 쫄아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 오동훈이 공수처장이 네. 국회에 나와서 위압감을 느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박종준이 체포하고 얘네들 체포하면 이건 그러니까 다 도관에 던지고 다 잡은 고기 놓친 거 아닙니까? 군하고 경이 길 다 터져서 1차, 그러니까요. 2차 저지선 다 뚫고 들어갔잖아요. 네. 200명이 스크럼 짜고 있는데 경찰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번에 공수처의 이번 그 포기, 그 집행 영장 집행 포기 이후에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움직이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제대로 그것도- 경찰한테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경찰이 만일에 투입이 된다면 내일 아침에 어떤 식으로 이게 영장 집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체포가 될 것이냐, 이건 경찰에서는 작전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작전 다 근데 끝났고. 더 빠른 방법은 있긴 해요. 최강목이 맞죠? 최강목 맞죠 이름이? 네. 최강목이가 저기 공수처 장관한테 얘가 가지고 저항하지 마라, 협조해라라고 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상목이? 근데 최상목이 참. 예. 최상목이는 예. 그럴 위인이 아니고 근데 그걸로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경찰 예. 차원에서 예. 경찰 차원에서 체포가 속전속결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최상목은 오늘 민주당이 고발했고요. 고발했죠. 네. 당연하겠죠. 직무유기 그게. 혐의로 고발했고 최상목이는 다음에 만약에 다음 방송 때 최상목 특집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최상목이는 내란 동조자임이라는 게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2시간 방송 최상목 특집으로 해도 될 정도로 최상목은 지금 취재 결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게 나와서 최상목은 지금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데요. 저나 일반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최상목이가 그 저 경호처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사 협조해라. 그리고 잡아와라. 그렇게만 얘기해주면은 네.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고 저 추운데 저렇게 시민들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아니, 최상목이는 오히려 이쪽에 공수처가 경호 해제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2차라 3차례 보냈는데 그랬죠. 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게 경호처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경호처가 예. 경찰별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최상목이가 경찰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물론 경찰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네. 최상목인 지금 윤석열이랑 한패예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당연히 탄핵해야 돼요. 탄핵하고 최상목이한테 뭘 지원해야 바랍니까? 됩니다. 지금 대통령 놀이에 지금 정신 팔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그 최상목이가 네. 그 옛날에 그 위에 총리 누구죠? 한 총리가 네, 할 때는 한덕수. G80을 타고 다녔는데 최상목이가 딱 그 임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차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방탄차 타고 네, 왔잖아요. 방탄차로. 예. 그다음에 지랄하네. 최상목이가 방탄차로 차 좀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서 타고 다닙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상목이가 그러니까 군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어디 나왔는데요? 육방에 육방. 예. 옛날에 6개월 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 놓고서 해병대 가갖고서 완전히 무슨 뭐 대통령 코스프레 하잖아요. 예. 뭐 지금 어깨 뽕 들어가 갖고 완전 권력놀이 하고 제 있더라고요. 윤석열이랑 한패예요. 최상목이한테 뭘 바랍니까? 지금 롤스로이스 탈 입장이에요 지금. 경찰이 내일 네. 아침 일찍 치고 들어가는데 공수처는 오늘 그랬잖아요. 그 저 박은정 검사가 오동훈이가 현장 가서 공수처장 네. 진두지휘해라. 그리고 경찰이 기분 나빴던 거는 6일 어제 체포영장 1차 마감일이었는데 네. 그 전날 밤에 네. 팩스로 찍하고 보냈다는 그렇죠. 겁니다. 밤에 9시에. 그 경찰한테 말도 안 일임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공수처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또 거기서 또 호기롭게 자기네들이 지휘는 하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지휘라는 건 아예 없어졌어요. 경찰이 한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뼈에 네. 묻힐 정도로 한스러운 네. 게 뭐냐면 검사들의 지휘잖아요. 네. 공수처가 어디서 능력도 없는 것들이 쫄보들 주제에 네. 법전 달달달 외워서 검사된 주제에 경찰을 지휘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자존심 상한 겁니다. 네. 지들이 뭔데 지휘를 해요. 경찰은 정말 못할 얘기지만 옛날에 쌍용차 진압 경찰 헬기 타고 들어가서 그때 얼마나 곤봉으로 유명하겠습니까? 내리치고 예. 네. 얼마나 잘합니까?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용산 철거민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 잘해요. 경찰 놔두면요
경찰은 그때 내일 3분의 1만 시작하면 하면 이거 금방 잡아낼 수 2박 있습니다. 3일이면 쟤네들 다 끝내버려요. 네, 지금 내일 아침부터 그 작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그 헬기 동원까지 이미 거론이 되고 있고 장갑차도 뭐 출동하고 병력도 최대치로 끌어 모아서 이번에 만일에 경찰 특공대가 뭐 밀리는 모습을 보면 경찰은 정말 개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가서 뭐 정광석과 같이 일을 다 처리할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믿습니다. 지금 이게 공조본 체제잖아요. 예. 공조본은 공수처, 경찰, 군사경찰, 국방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헌병이라고 그러죠. 헌병. 네. 우리 때는 지금 이제 군사경찰이잖아요. 네. 지금 저기 경호하는데 수방사 군인들도 지금 투입돼 네, 있어서 네, 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군인들도 그러면 끌어내야 돼요. 군사 경찰도 공조본 멤버거든요. 네, 군사 경찰도 투입을 해서 네. 군은 군사 경찰이 제압하고 경호원들은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이 제압하고 이러면 저거 2박 3일이면 그냥 깔끔하게 처리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육방 출신 최상목이가 중간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야기할 때 육방 출신 최상목이라고. 근데 이렇게 육방 출신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육방이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육방한테 전국에 계신 육방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최상목이를 도저히 예. 이렇게 그냥 보고 두기가 어려워서. 예. 최상목이는 상당히 기회주의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차를 바꿔달라더니 예, 미친놈의 롤스로이스. 새끼가. 그리고 방탄차 타고 딱 갔잖아요. 군대 갈 아니 때. 자기 차 좀 바꾸자고 해가지고 에이. 직접 한덕수가 G80 타고 다녔는데 그 한덕수도 아무 말 안 한 차를 자기가 딱 어떻게 윤석열에는 차좀 바꾸자고 그런 했대요.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 갖춰놓고 하여튼 지 수준이 요만하니까 그뭐 드나물의 그 밥이죠 뭐. 예. 계엄 때린 날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쇼고요. 계엄 때리고서 해제되기 전에 그 F4 네. 금융수장들 해서 대책회의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급 비서관들, 1급들 그 기재부 모아놓고 계엄이 얘는 성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 풀어서 보도자료까지 냈잖아요. 자,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설동관님이 다른 육방 형님들 빼고 전국에 계신 육방 여러분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핫이슈 브리핑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힘 강제 해산 증거가 있다. 김용현, 권성동 콤비 플레이로 이 해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네요. 자랑스러운 아유, 그냥 얼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어제입니까? 예예. 네, 어제 한남동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윤석열 지키겠다고 의원들이 모였는데 저쪽 옆에 끄트머리 흰머리 아줌마가 저 김행으로 보이는데 저 여자는 저기 왜 갔죠? 웃기는 사람이. 이자들은요. 네, 방금 이제 우리 김동연 사장께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의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자들은 윤석열 지키기에 관심 없고요. 자기 배지 지키러 나간 것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누리고 있는 네, 네, 알량한 권력을 네. 더 누리자고 간 거고요. 김행은 그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네. 배지 안 달았잖아요. 다음에 혹시 공천 받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그 달려간 거죠. 이 사람들 그 지금 박마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을사 44적인가요? 아, 맞습니다. 을사 맞습니다. 44적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한남동에서 이 얼굴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지 본인의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윤석열이 살아남아야 혹은 본인들이 이 보수층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배지 외에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을사 44적에 대해서도 좀 더 제일 전파사에서 한번 더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자들은 지금 탄핵에 반대를 했고요. 본회의 열리는 날 네. 추경호 지시를 받고 국회로 안 왔던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내란 동조자고요. 네.
내일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이자들 내일 만약에 또 오죠.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라서 내란 그 동조자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죄로 경찰이 바로 체포해서 닭장차에 실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44명이잖아요. 그러면 국힘 그 정당 해산 심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그 우리가 이 제목이 아까 국힘 해산, 해체, 예. 해산은 법적으로 정당 해산을 우리 10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10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2013년 8월이었는데요. 네,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희 씨가 네, 그 아로라고 해가지고 지하혁명 조직 내란 음모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비 체포당한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석희 씨는 9년에 집행유예 자격정지 7년 받았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고요. 네.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산돼야 되죠. 예. 네, 그 당이 해산된다 했을 때 국회의원 그 배지가 떨어집니다. 그대로 이제 그렇죠. 잣대를 그대로 같이 그때도 대자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은. 사람들은 지금 위헌 정당 늪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현행범이 다른 죄가 아니라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고 또 외환죄, 그 아주 엄중한 외환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고 지금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를 옹호하겠다고 나선 이자들이 지금 바라는 바는 뭘까? 다음번에 다시 선출이 되기를 바래서 이런 걸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재섭 의원한테 네.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뽑아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극우 집단이 한 15에서 20% 지금 그 잔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확실한 지지층인 15% 20% 요거 먹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들 보시면 그리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인증샷 찍으러 온 건데 요자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네. 다음 총선 때 이자들은 이제 3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3년 금방 갑니다. 당신들 과연 44명 중에 다음 총선 23대 때 몇 명이 배지 다나 저랑 내기 한번 합시다. 저는 이 중에서 배지 달 놈들 끼케야 10%도 안 된다. 4명에서 5명 살아남을까요? 경상도 근데 쪽 사람들 살아남겠죠. 문제는 국회의원들. 뭐냐면 네. 어제 44명 중에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이들을 갖다가 방탄의원단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잖아요. 방탄의원단. 네. BTS가 아니죠. 네. 방탄의원단 44명 중에 절반이 TK 네.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그 극우에 가까울수록 찍어준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계엄을 막았던 시민들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 보면 10대,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네. 이들이 다음 차기 유권자예요. 70대 그렇습니다. 이상의 어르신들만 생각했다가는 당신들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리고 네. TK도 이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대구 경북 시민들 당신들이 아주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난 그 계엄 있고 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 너무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탄핵 심판할 때 지금 사진처럼 표결 12월 7일이었죠. 퇴장해버리는 국힘 의원들 또 심지어 웃으면서 또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너무 실망이 컸고요. 물론 이제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면서 그 일단락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여준 국힘 의원들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네. 1인 시위도 하고 네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가를 해요. 네. 저들 보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네. 같은 국짐 의원이지만 저들은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당 의원이 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이번 그 사태로 이번 이 충격적인 사태로 일련의 일이 벌어지면서 김상욱 같은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 해체 수준으로 그 법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수 진보 이런 그 양날개 우리나라 정치를 지탱해온 양날개에서 지금 급격히 극우 정당으로 또 친일 극우 정당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친일 극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자면 친일 극우 영남 일부 강원 플러스 그야말로 왕당 정치를 희망하는 그런 자들 무능한 정치죠. 예. 무능하기도 예. 하고 바라는 게 뭔지 국민을 바라는 거는 아니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요새 그 상간에 도는 이야기 중에 이채 양명주라고 있는데 아세요? 알죠. 예. 그건 뭐 한간이 이태원 아니고 참사, 올해 최상병 사망, 예, 예. 양평 예.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 이채 양명주가 네. 왜 한간에 이야기가 도냐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심한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감방 가는 거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는 게 수순이라고 봅니다. 뭐 개체 뭐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버티겠지만 네. 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속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아까 우리가 윤석열이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 차고 있는 것 네. 그러면서 타이틀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적혀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당 해산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실제로 정당 해산은 누가 해야 되냐면 법무부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현재 108명이라서 네. 거대 정당이라서 쉽지 않다. 네. 통진당 때는 의원 수가 몇 명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44명 있잖아요. 요번에 경찰이 윤석열이 체포 집행하러 갔는데 저지하고 막는다. 일단 44명 긴급 체포해서 잡아들이면요. 일단 반은 제거되잖아요. 네. 반 정도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국 혁신당인가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차관이 대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당 해산 심판 해달라고 요청서 놓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조국 혁신당이 경호처가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경호처 해체를 법안 발의했어요. 네. 예, 청구를 발의를 했고요.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는 걸로 네. 경호처가 저게 지금 그 박통때의 차지처리처럼 네. 경호실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고 있잖아요. 이거 기형적으로 너무 컸다. 그래서 경호처 해체하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걸로 그래서 경호처 해체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조국 혁신당이. 자, 여기 이 사진은 그 또 55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란 정범 국힘당 55인. 이 사람들은 우리 예전에 그 105인 저기 뭐 우리 역적들 예. 이제 이렇게 명단들 띄우고 불참했던 이제 역적들이요. 했던 예.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 내란을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란 동조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하면 계엄 찬성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엄 찬성. 그러니까 계엄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이다라는 계엄 해제가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사에 앉아서 계엄 해제 안 되기를 네. 고사 지냈던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일명 내란 동조범입니다. 네. 예. 명백하게 동조범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 윤석열 체포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뭐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따져 물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애들이 지금 네. 그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네, 새를 지금, 모으는 예. 거죠 지금. 네. 헌재를 방해하고 시간 끌고 윤석열이 체포되는 거 막으려고 하고 전광훈이 쫓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이유가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얘들 네. 이자들은 내란 동조범들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내가 먼저 사람들은 맞아요. 그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오를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세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는 한 줌 지지자들로 시작됐던 이 틀딱 그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들 다 모으고 있고 지금 김건희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김건희는 지금 버릴 카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김건희 붙들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운명 공동체가 됐거든요. 같이 주술공화국에 한 배를 탔고요. 네. 지금 경호처가 경찰이 집행 들어갈 때 200명이 이렇게 팔짱 끼고 스크럼 짰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자들이 전광훈이를 가운데 세우고 네. 전광훈이 중심으로 스크럼 짜고 뒤에서 유튜브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네. 일부 극우 언론들이 이상한 그 여론조사해서 네. 그 윤석열이 지지율하고 국힘 지지율을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윤석열 체포 하고 잡아넣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반드시 그 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라 뭐 이 사람들 말할 것도 없지만 선출직들 이 계엄에 찬성했던 찬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에 찬동했던 이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테고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동관님 이 인간들 다 같이 깜빵 보내야 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스티스 가드님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라 그런지 몸을 사리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중도 포섭을 하려는 의도도 강하고 정권 바뀌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 또 진보가 혁신당으로 가길 바랍니다. 뭐 저희 구독자분들의 이 날카로워요. 정치 감각이 예, 뭐 거의 뭐 저희들보다 네. 훨씬 더 높으신 것 같고 네. 정치적인 그 견해가 네. 저희랑 저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스티스 가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 대단하십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제임스 홍님이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세 분을 뵈니 도원 결의한 유비 관우 장비가 생각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 무례한 윤똥 닭 한 방에 보내주시길.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이 뛰어가서 잡아다가 예, 쳐놓고 우리 싶습니다만. 참 구독 좋아요. 예. 저희 지금 곧 4만 구독자가 막 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4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기점으로 네. 4만 넘겨주시고 네, 4만 될 것 같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중인데요. 그 좀 전에 5만 가능하겠죠? 토요일마다 집회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집회 현장 모습 얽힌 사연 그리고 또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같이 브리핑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매주 토요일에 집회 현장에 가서 함께 그걸 하다 보니 마음이 예. 많이 좀 뜨거워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꽃피는 봄이 오면 저희도 한번 10만 구독자를 넘겨서 네. 저희도 그 실버 버튼이라고 하죠. 꿈에 그리던 그거 요 앞에 이렇게 쫙 놓고 저희도 힘내서 좀 방송도 취재도 더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다 현업 언론인들이거든요. 저희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희는 와. 그래서 좀 힘 좀 주십시오. 네. 저스티스 가드님이 쏴주셨습니다. 슈퍼챗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팡마님께서 가족도 구독시켰어요. 정말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다시 보기, 알림 설정, 뭐죠? 좋아요, 댓글, 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다음 코너가 아니라 요거 잠깐 넘기고 가겠습니다. 나 거기 도봉갑의 김재섭 씨, 김재섭 의원, 그 다음에
마포갑의 조정훈 의원, 나경원, 예,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 네. 지역 의원들이네요. 이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국회의원 배지는 달 수가 없습니다. 탄핵 투표 불참한 서울의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적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당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다시 해체모에 되더라도 이분들이 참여가 될 리는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눈치 보듯이 이거냐 저거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 또 헌법기관인 한 명 한 명들이 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 몇몇들 한 번 더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 젊은 정치하겠다고는 저 강북을이요? 거기 김재섭 의원하고 시대정신의 도봉갑. 시대전환의 조정우 의원 기대 좀 했는데 기대 이해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 실망을 떠나서 뭐 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얼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느닷없이 조갑재 기자, 조갑재 지금 조갑재닷컴의 대표죠. 정통 보수 농객 조갑재 그리고 정규재 또 이제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기자 출신이고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유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들의 정신적인 그런 리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논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윤석열에 대고 쌍욕을 하고 그 미친놈이라고 직격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들을 갖다 대거든요. 윤석열이 왜 미친놈이고 윤석열을 따르는 자들은 정신 나간 자들이다. 똑같은 미친놈들이다라고 직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정통 보수예요. 보수예요. 그리고 북한과에 대한 문제, 통일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맞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안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자유 경제에 대한 신봉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조도 북한 같은 왕조 이상한 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아주 그냥 사리사욕에 붙잡혀서 그냥 왕당 정치 나는 귀족으로 그냥 평생 살래 하는 자들이 윤석열하고 김건희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깐만 얘기하면 조갑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조갑재는 자신이 분명히 우익이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은 우익이 아니라 미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극우는 국익에 목숨을 거는 게 극우인데 이놈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나라를 풍지박산내는데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갑재 저 양반 어느 극우 인사죠. 저 양반은 완전히 최근에는 뭐 윤석열 반윤석열 전선에 선두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제가 그랬잖아요. 새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우리 대학 그 신입생 때 그 민중과 지식인 한한상 씨의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보수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 국짐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갑재 씨나 그다음에 정규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자료를 찾아볼 줄이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저하고 너무 결이 다른 보수 농객들이라서 사실은 이분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요즘 들어서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나오면서 뭔 얘기를 했나 찾아봤는데 너무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조갑재 어록을 찾아보다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윤석열을 목숨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며 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군복무하지 않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 선포한 걸 두고 네. 코미디다. 블랙 네. 코미디죠. 블랙 예, 코미디.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 어딨냐라고 네. 따져 물었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니까 조갑재 씨가 이래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핍박함으로써 국힘당은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패거리,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이제 네. 진보 농객이 되셨나 할 정도로 보수인데 네. 그러니까 보수가 봐도 국힘은 지금 보수가 아닌 거예요. 국심도 아니고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욕심 많고 대먹지 못한 그런 이상한 예, 이상한 거예요. 괴수 같은 아주 이상한 괴수가 있으니 사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상식인이라면 다 같이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고 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참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살다 제가 조갑지 씨의 그러니까요. 어록을 방송에서 소개할 줄 몰랐습니다. 저랑 결이 다른 그 농객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젊었을 때 조갑재 사실은 씨네요. 그 네. 젊은 시절 조갑재는 그 박정희 시대 때 50 군부 독재 정권 굉장히 그 실상을 집요하게 파헤쳤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히로콘 코리안 대표적인 커넥션하고 사회부 기자죠. 사회부 기자. 사회부 사건 기자고. 사회부 기자예요. 특히나 예. 그 한국 내 미 CIA 내막 주한 유엔군 사령부 전두환 금맥과 인맥 공수부대 광주 사태 등을 뭐 파헤치고 되게 이제 유명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언론인이었습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아예 이제 담을 쌓아버렸죠. 그렇죠. 이게 대북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평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보수 농객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네. 근데 월간조선에 가서 그때부터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예, 보수 농객이 된 거죠. 네. 네. 자, 그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죠.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예. 독설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요즘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독설을 퍼붓고 맞습니다. 있는 중이죠. 그 양반이 유명해진 네. 게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네. 때와의 인연이 있죠. 그때 한국경제 논설위원 출신. 네. 예. 요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이제 사실 탄핵되고 난 다음에 탄핵된 쓸 때 이제 심의 중에 인터뷰를 하고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정규재 씨도 환경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 압박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요즘 정규재 씨가 이른바 이제 진보 매체, 진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신랄하게 윤석열과 국힘을 비판을 해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이분 얘기가 또 오늘 방송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또 네네. 정규재 씨 예, 예. 글을 또 찾아왔는데 윤석열의 계엄령 발표에 대해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무망하고 준비 없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왜 했는지 모르는 무능한 계엄령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알코올로 네.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술 처먹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 입장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언급하냐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99.9%의 사람들이 조갑재 정규재 씨의 논평과 그렇죠. 그 글들을 보고 또 이제 스피킹들을 보고 자연군으로 삼고 지내왔던 거거든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렇죠. 네. 이분들이 오죽 정말 하다 꼬라지를 답답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그 최상목이가 헌재 재판관 3명도 아니고 2명 임명한 것 같고 네.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집단 사표 낸다고 네. 뭐 지금 땡깡 부렸잖아요. 그랬더니 정규재 씨가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제 비판도 하더라고요. 예, 저기 누구야? 정광훈 씨는 저기 누구야?
정규재 씨가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변했다. 그리고 저 정치 브로커로 변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예전에도 보면 정의로운 우파들 있었어요. 그 정의당 대표하던 심상정 씨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네. 김용갑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김용갑 씨 기억나시죠? 옛날에 기억나시고 예. 막 육사 출신이고 이분은 총무처 장관 예, 우익인데도 불구하고 MB 때 지명박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번 국회에 나와가지고 극우 논리를 피면서 발언하다가 자기 분에 못 잊어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걸 보고 심상정 씨가 네. 도대체 우리 좌파 쪽에서도 네. 좌파 쪽에서도 저런 자기의 논리를 저렇게 설파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고 예. 되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저는 그 김용갑 씨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전파 다시 그러니까 조규재 씨나 정규재 씨.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도 그런 김용갑 같은 그런 우파 그 논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네. 전파사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은 진보나 보수의 구분이 네. 무의미하다. 옳고 그름, 상식과 비상식, 그러냐 안 그러냐,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지. 진보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여의도나 제가 그 남태령이나 요번에 한남대로에서 밤 새워서 이제 제가 그 집회를 네. 쭉 취재 겸 네.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소수자들이 올라와서 자유 발언들을 해요. 3분. 네. 근데 이분들은 MZ 세대들이죠. 10대, 20대, 30대. 이 청년 세대들은 진보 보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참 잘하더라고요. 민주주의 예. 얘기를 하고요. 상식과 비상식 이 구분만 있지. 이분들한테 이 세대들한테 진보 보수는 의미가 없더라. 의미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수 농객이라고 명칭했지만 지금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 지적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보수 아닙니다. 네. 저거는 극우 광신도 맞습니다. 이기적인 이기주의 집단들이에요.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가려 있어 가지고 그냥 가려 있다 보니까 그냥 나는 보수니까 이 사람 찍는 거고 그랬다가 이번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 진보 이런 문제 이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보수는 가치를 중시하고 자유, 평화, 안보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내란 집단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안보는 내팽개친 채 드론 보내고 북한에 총질 유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네. 이 자유 파괴 행위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얘들이 되는 거고요. 예. 윤석열 집단이야말로 반국가 집단인 거죠. 자, 반국가 행위자들이죠. 어떻게 저들이 예. 우리를 보고 반국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진보 보수는 없습니다라고 맞습니다. 박마님이 그러면서 이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조국혁신당이 진보.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혁신당은 중도 정도 되고요. 네. 진보당이 이제 그 진보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역할 많이 했어요. 예, 조갑재 씨나 진보당하고, 정규재 씨가 빛나는 거는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공평 정대하게 사건을 보고 발언을 한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많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 그게 보수다라고 네. 얘기하죠. 진보라는 것은 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것, 지금 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를 자꾸 지향하는 게 진보의 가치인 거고 네. 보수는 우리가 일궈놓은 거에 대한 가치나 안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걸 지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수가 맞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키세스 그 이제 뉴스나 뭐 방송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번 지난 4일부터 3일부터 시작이 됐던
한남동 앞에 한남대로의 이제 집회 현장에서의 모습인데 쭉 그 시간이 6일날 새벽까지 계속 네. 있었습니다.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그 밤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4일날 집회 현장, 토요일날 집회 현장 네. 취재를 갔다가 그때 되게 감격적인 장면들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한남동으로 함께 이제 합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완전히 네. 감동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 예. 새벽에 저 음박을 하고 밤새 저기서 이제 시위를 하고 윤석열 체포를 염원하고 외쳤던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 음박처럼 이제 보인 모습을 보고 키세스 같다고 해서 그 시위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현장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기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또 같이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아 그때 그 현장 어땠습니까? 그때 두 분 다 같이 계셨잖아요. 예. 저는 당시 그 네. 눈 오기 전에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우리가 한 그때 8시까지인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고. 6시까지. 그래서 네. 방송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광화문에서 걸어서 저기 한남동까지 선발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역사 현장에서 돌아가면 크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 그래서 돌아갔는데. 예, 계속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그날 네. 낮에 광화문도 대단했어요. 네. 그 제주항공 그 위로 그 분양들도 했고요. 네. 네. 거기서 광화문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 탄핵 파면을 외쳤는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남동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민주노총이 1박 2일 집회에 들어갔는데 네. 태극기 아스팔트 태극기들하고 이제 그 좀 격렬한 대치도 있었고 또 일부 그 민주노총 그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가 팔이 꺾이고 경찰에 연행대에 가고 네. 수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네. 참가자들이 광화문 집회 계셨죠? 그렇죠. 예, 계시다 오신 거죠? 한강진으로 예. 한강진으로 외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강진역은 무정차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강진까지 어떻게 가나 광화문에서 거리 행진이 이어진 겁니다. 네. 방송차가 앞에 선두에 서고 예. 현수막을 두르고 네. 광화문에서 그 한강진까지 얼마나 정말 걸렸죠? 한 1시간 좀 넘게 예, 걸렸죠. 예. 그래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강진 쪽으로 여국 쪽으로 안 가고 순천향병원 앞길로 해갖고 네.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남대로였잖아요. 여기가 꽉 차지 않았는데 광화문에서 온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마치 무슨 뭐 전쟁 나갔는데 지원군이 몰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무대에서 와 광화문에서 지금 행진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와 서로 환영하고 네. 그래서 저는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행진 오는 광화문에서 오는 이 행진을 담으면서 한강진에서 시위하고 있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그 크로스되는 시점에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그냥 연대 동지애가 생기면서 막 눈물들을 흘리고 어깨 동무하고 그러니까요. 전우회가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나팔을 그래서- 불고 들어오시는데 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노 몰려듯이. 네. 와 조금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뭐 차가 계속 밀듯이 들어오는데 네. 끝도 없더라고요. 예. 그때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는데 저랑 도킹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졸지에 방송에 나와서 그 우리 김 의원하고 네. 같이 방송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한남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한강진역에서 그 방송을 하다가 한남동으로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우익 시위자들이 이상하게 네. 영어로 된 거 스타터 스틸인가 뭔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위기하고 종교기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네, 예. 아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많은 그분들이 네. 좀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 불안함이 광화문에 SOS를 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제가 이날 민주노총은 1박 2일이었는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10대, 네. 20대 네. 여성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같이 밤새겠다 그래서 2박 3일로 접어든 날이었는데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 넘어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이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진짜 키세스 초콜릿처럼 위에는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귀엽고 뭐 예쁘고 한데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 그 기사로 이날 얼마나 늪보 추웠을까요? 형식으로 아, 했는데 시민들은 이런 거예요. 네. 추위와 눈이 무섭지 않다. 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쓴 거지 그렇죠. 하면서 참가자들은 서로 대열 속에서 손을 잡거나 음.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온기를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다가 눈이 오니까 저 은박 담요잖아요. 네. 저걸 들러 쓰면서 결기가 서로 뭐 이때도 김밥, 핫팩, 따뜻한 차,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1층 빌딩에 그 미술관, 예.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네. 다 열었더라고요. 다 열은 겁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 집회하고는 확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서로 연대 그다음에 그 세대 통합 서로 여기서 전우회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였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6일이 되기 전까지 이 체포를 염원하는 이제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예.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관저 앞에서 저렇게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체포를 외치고 밤새 저렇게 기다리면서 그 요청을 했던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감동적이었던 더 거죠. 놀라웠던 건 뭐냐면 네, 네. 그때 당시에 집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네.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배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배달. 그래요. 왜 배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집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배민을 통해 가지고 통닭, 네. 피자, 네. 김밥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보내주고 막 저 시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나눠주려고 배민은 그냥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주문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시민들이 배고프고 그렇겠지만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그걸 직접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 옆에 자꾸 나눠주세요. 전달만 옆에 하고.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요. 아, 예. 계속 계속 전달만 전달하는데 하는 그게 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예. 서로 핫팩 나누면서 네. 김밥 나오고 나누면서 같이 버티자. 어. 같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다렸던 거는 공수처가 일요일 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다고 지원군을 해가지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우리 버티면 네. 우리가 여기 지키고 있으면 아침에 공수처가 와서 윤석열 체포해 갈 거야. 이 희망을 갖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네. 그 은박 담요를 뒤집어 네. 쓰고 그러니까요. 날밤을 샌 겁니다. 네. 근데 일부 또 자원봉사자들은 거리 휴지를 계속 줍고 핫팩 나눠주고 막 세계 어디서도 진짜. 볼 수 없는 티 문화예요. 그날 네. 밤에 그 광화문에서 그 합류하는 장면 그리고 그 눈 맞으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저 장면 연출은 그야말로 그 한 단편 영화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해도 될 돈 주고 찍으라 해도 못 찍죠. 저 그러니까 추천데 저런 누가 장면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네. 연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 행동이라고 네. 그 요것들을 이제 화면들 보시면서 네. 제가 그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남겼어요. 네. 3박 4일간의 네. 인간 키세스 네. 보면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괴로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네. 왜 늘 잘못하지 않는 쪽이 괴로워하고 아파야 합니까? 깨지지 않는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더욱 당당히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평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대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능함을 자인한 공수처와 법위의 윤석열을 응원한다며 관저로 달려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 3박 4일 투쟁의 현장을 지켜주신 시민분들, 온라인으로 지지 응원 보내주신 분들, 현장으로 난방버스, 푸드트럭, 각종 음식, 방한용품 등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집회 현장 부근에 있던 콘벤투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일신홀도 참가자들에게 휴식 공간과 화장실을 개방해 주셔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대의 힘, 우리의 힘을 믿으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 내란 공범들이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끝까지 해봅시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네. 일신월드가 뭐 하는 데요? 거기가 일신 그게 뭐 하는 회사예요? 예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옥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일신 회사가 인수해서 1층에 미술 아까 그 뮤지엄 아,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이 여기 일신홀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아닌데 여기, 아니, 근데 여기. 거기 잠깐만요. 거기서 네. 놀랄만한 게 거기 네. 여자 화장실에다가 조국 당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그분들이 구호물품을 쌓아놨대요. 뭐 생리대, 아, 합대가. 저도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마스크, 악을, 보조 배터리, 의약품들을 쌓아 음식하고 간식까지 쌓아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하도 배고파서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줄을 예. 서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김밥을 배급을 받는데 배급이라고 네. 표현해서 뭐하지만 길게 줄이 있는데 아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질서 정연하게 줄을 쓰면 거기서 김밥과 그다음에 생수, 그다음에 휴지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일신홀이었고요. 네. 뮤지엄 앞이었고요. 네. 하나의 작품처럼 연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작품 같아요. 수도원 가면은요. 네. 늘 우리 공중 화장실이 문제지만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 화장실들은 칸칸이 들어가 시간이 좀 오래 있으니까. 걸리죠. 예. 요 수도원 가면요. 신부님이 그 검을 들고 진두지휘에 나섰어요. 그래서 검을 들고. 예, 화장실을 안내하면서 네. 남성들은 네. 다 양보를 해서 남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주유소 밑에 네. 건물 가서 화장실을 갔고요. 네. 여성분들을 배려한 거죠. 그래서 남녀 화장실은 모두 다 여성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가 따뜻한 공간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네. 추운 데서 김밥 드시지 않고 안에서 드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알고 그 수도원 네. 그분들한테 고맙다라고 그 아까 그 시민 네. 행동이 그러니까요. 예, 네.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요.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광화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광화문 그때 그 현대 그 문도 안 열어요. 거기. 그러니까, 현대 사옥, 개동 사옥에 문도 안 열고 화장실을 안 막 쓰게 해줬죠. 근처에도 접근 못하게 하고 막 저도 전두자 화장실 취급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너무 깜깜하고 따뜻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예.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는데 네. 무섭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나이 좀 드신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화장실 가니까 제 뒤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저 그래도 같이 뭐 취재도 하고 네. 구호도 외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믿을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 뒤를 졸졸졸 쫓아오시더니 뭔가 좋은 분위기.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맨스 아니고요.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데 무서워서 네. 그래서 뒤를 쫓아오면 제가 화장실 가는 것 같으니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오셨다고 그래서 네. 같은 건물 가서 거기는 이제 좀 여성 화장실이 좀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시위 그 대호로 저도 안내해드리고 매너 좋은 매너입니다. 아니 그런 훈훈함이 네. 그날 밤에 다 분위기 눈보라도 전체가 다 그런 그럼요. 분위기로. 그때는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핫팩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발에 붙이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네. 따뜻한 거.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필품이나 뭐 김밥이나 간식을 주려고 하면 네. 자기도 받고 싶겠죠. 그 추운데. 네, 근데 옆에 사람 생각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감동적. 또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는 네. 그 오뎅차 바까지 갖고 왔어요. 가가지고 어. 계속 그 손님들한테 주더라고요. 무료로. 네.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윤석열이 구속되는 날까지 무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야. 예. 저는 그 지금 윤석열이 체포 안 돼서 온 국민이 화병이 돋으셨지만 네. 그래도 희망을 봤다라는 거는 여의도에서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요. 그럼요. 5.18 광주 그다음에 서울의 보험을 여의도에서 배웠고요. 남태령에서는 동학혁명을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한남대로에서는 민주노총의 노동이 무엇인지 네.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 정말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좋은 일을 하나 해주고 갔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네. 우리 청년 세대에게 일깨워줬고요. 네. 농민의 중요함. 네. 동학농민혁명 130년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청년들한테
살아있는 산 교육을 시켜줬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의 중요성, 네. 그 다음에 소수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연대 의식을 윤석열이가 몸소 실천해줬다. 그래서 평생 종신형이 될지 총살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 밉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을 일깨워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말에 1점 정도 줄게. 그리고 윤석열아. 그것도 가르쳐줬죠. 대통령 파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요. 벌어지는가, 그리고 개헌법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그리고 되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네. 이 민주주의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윤석열이가 몸소 계엄 내란 지랄 발광을 해줘서 네. 개인적으로 덕분에 젊은 친구들이 배웠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20, 30대 여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번에 그 김상욱 교수는 저 은박 알루미늄이 우주인들의 보온을 위해 나사가 만든 거라고 그렇다고 키세스단을 그러더라고요. 우주전사라고 진짜요? 우주 최강의 키세스단입니다라고 그 감동을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덕분에 위로받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국민들이 또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극우 집단들의 내란 난동, 네. 지랄 발광, 네. 그다음에 알량한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스크럼 짜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현명함으로 당신들은 곧 진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국민이 지켜온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당신들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다. 네. 반드시 진압될 것이고 윤석열, 윤건희 부부는 체포돼서 깜빵으로 갈 것이고 또 한 번 네. 2024년도 윤석열의 지랄 발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뒤에 저 사진이 그 이론넷에서 네, 이제 예. 취재하면서 찍었던 네. 사진인데 되게 이 뭐 효과를 좀 이렇게 줘서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네, 네. 좀 이 느낌이 좀 이렇게 쌉니다. 그때 사실 이 한남대로에 태극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깃발 들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약간 흠칫흠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자꾸 시비 걸려고 하니까. 태극기가 그때 쉬는 적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온하게 보니까 이 태극기는 맞자 우리 태극기가 우리 국기였지. 맞습니다. 라는 이제, 저거 우리 거예요. 우리 국기인데 왜 이 태극기를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시민 이게 우리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들려요. 요새. 그 이제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스팔트 태극기 그러니까 그들이 부대라고 좀 애국시민, 이렇게. 애국도 우리 거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 태극기마저 모독을 시키고 아니, 있어. 외대 나오셨죠. 외대 앞에 예. 뭐가 붙어요? 애국 외대잖아요. 애국 외대죠. 근데 지금 애국이라고 쓰면 왠지 이상하게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근데 현장에서 이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씩 이제 뭐 자꾸 시비를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장면이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잖아요. 쓰레기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넓은 그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밤을 지새고 했는데 쓰레기들이 이렇게 세계 언론도 다 놀랐네요. 이렇게 모여 저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보도한 사진인데요. 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장들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그때 탄핵 가결 났을 때도 그 많은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요. 모였었는데 그때도 쓰레기 하나 쓰레기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외신들도 상당히 이런 점들 놀라고 있는데 이제 저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저렇게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모습도 좋지만 우리 이번 내란 수괴와 지랄 발광 집단들. 지랄 발광 집단들을 저 쓰레기 처리로 저렇게 다 싸묶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 만들어온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위상도 이만큼 높아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딸랑 그 두 사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왕처럼 구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전쟁까지 동원해 가면서 전쟁까지 저질러서 할 계획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그 수많은 집단들 자기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들만 중요한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우리나라 선출직에 이렇게 있고 지금도 그 동조를 계속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오동훈 무능하고 네. 비겁하고 찌질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와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 똑바로 들어.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은박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매불망 기다리게 뭔 줄 알아요? 윤석열이 체포를 공수처가 해줄 줄 알고 날밤을 새워가면서 당신들을 기다렸어. 하지만 당신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어제 마지막 날 경찰한테 당신들이 해줘? 오동훈, 당신 무능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앉힌 거 인정하는데 요번에 경찰하고 같이 가서 오동훈 당신이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네. 그 방해하는 세력들 예. 특공대 투입하고 헬기 띄우고 해갖고 전부 체포해서 닭장차에 실어서 긴급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는 게 경찰의 몫이고 네. 그건 경찰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동훈 당신이 가갖고 질질 짜지 말고 윤석열이 당신이 저 수갑 채워. 맞습니다. 마지막 알았어. 기회야. 마지막 네. 기회. 마지막 기회야 당신. 네, 이 선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영원히 분리수거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새겨듣고 내일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를 일각에서는 해체하자라고 하는데 해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검찰개혁 외치면서 유일하게 얻어낸 거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네. 공수처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네. 기구도 개편할 거 있으면 개편하고 인원 늘려야 되고 이래야지 해체할 건 아니고 다신 시스템은 좋아요.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람이 예. 운영하는 건데 네. 오동훈이 같은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니까 당신 마지막 명예회복의 순간이 내일부터니까 네. 질질 짜지 말고 질질 변명하지 짜지 말고 쫄지 말고 마지막이야. 내일 윤석열 체포되리라 믿고 오늘 저희 제일 전파사는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토요일 좋아요.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또 구독,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이제 네. 쌍화차 또 봉사하러 갑니다. 광화문에서 하시면 또 나는 또 이게 합류할 수 왜잘 있어요. 안 이루어지죠? 좋아요, 조태꿀.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 쌍화차 한잔 다음 먹읍시다. 영상, 다음 영상 구독. 예, 혹시,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독. 네, 이번 주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에 오시는 분은 동십자각 부근에 저희가 쌍화차 봉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쌍화차 쌍화차. 1000명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네. 컵에다 주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직접 컵에다가. 끓여갖고 맞습니다. 예예. 쌍화차들 광화문에 오시면 드십시오. 집에서부터 종량제 봉투 가져온 애들도 많았대요. 많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하고. 아우 이번에 진짜 이거 독립영화로 좀 남겨놔야 돼요. 아유, 젊은 친구인데 예. 쓰레기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아, 수거하러 다니면서. 다녀요. 아 정말. 그 20, 30대 여성들이 그렇게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큰가? 대체 평소에 어떤 사람들만 보고 다녀서 저는 그렇게까지 배려심이 있진 않아. 그렇게 생각 안 아니, 했어요. 이런 예. 상황이 됐을 때 예.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DNA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뭐 다른 그렇죠. 침도 많고 막 했는데 다 그리 똘똘 뭉쳐가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얘기했잖아. 배민이 뭘 시켰는데 네. 그거를 배민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왜? 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저쪽 다 양보. 그러면 일단 예. 일단 인사부터 하고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 그 채팅창에 예. 슈퍼챗이 2개 나왔는데 깜빡 잊고 넘어갔어요. 저스티스 가든님 아유, 그런 건- 말은 넘어갔던 거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동관님도 하고 있는데 슈퍼챗 고맙습니다.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지금 이번 토요일은 어디로 갈 것 토요일은 같습니다. 체포됐다 치고 그러면 이제 광화문이죠. 지금 헌재 앞에 가고 힘을 몰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현재 앞으로는 체포되면 광화문에서 이제 그쪽으로 예. 이제 같이 예, 체포되면 하는 헌재. 거니까 헌재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저는 2월 중순이면 헌재 판결 난다. 저 아스팔트 태극기들이 이제 걔들도 헌재- 오겠죠, 그걸로. 헌재로 이제 딱 집었거든요. 요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아스팔트 윤석열이 태극기들은- 잡아가야죠. 아스팔트 태극기 애들은 헌재에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예, 걔네들은.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 이전에는 윤석열이 잡아가야죠. 잡아가는데 일단은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이거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3박 4일이면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박 4일이면 해결되는데 이틀 안에 다 해치우고 싶은데 근데 아니 문제는 가난한 애들 윤석열이 무조건 잡아넣어야 돼요. 윤석열이가 없다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가 개 끌고 나오고 했을 그러니까요. 때 페인트 쓴다고 윤석열이 그때- 방탄차 타고 일단 그때는 없어졌을 때 8시 반쯤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 김건희가 유유하게 계산책을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게 계산책이 맞습니까? 맞대요. 김건희가? 이야기가 좀 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 도망가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